신국정 관리론 파트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90년대에 유럽 대륙은 좌파 정권이 지배했고 그런 좌파적 공동체주의 바탕을 둬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국정 관리론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 이제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교육 행정직에 16년도, 15년도 계속 기출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정부가 다양한 정부가 아닌 조직이에요. 비정부를 얘기할 때는 이건 여러분들이 그 NGO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시장의 기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아닌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연계망 중요한 표현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담론적 민주주의에서 담론에다가 밑줄. 담론은 디스커스 띠오리 그러거든요. 대화 토론이야. 대화 토론.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대화 토론. 근데 이제 담론에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데, 자, 일단은 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담론에 임할 때는 진실성이 원칙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무임승차하지 말고 실질적인 공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실질적인 공헌이 되도록 담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 공헌이 이루어지도록 담론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할 때는 담론의 주제, 대한 관심, 주제에 대한 관심의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담론하면서 담론의 주제, 테마가 있어 없어? 있죠. 이거에 집중이 돼야 되겠지 삼천포로 빠지지 말자 그 표현이에요. 강의할 때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거버넌스 이론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막 하다가 박근혜 막 욕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또 박근혜가 우리 옆집 아줌마 닮았다고 아줌마 욕하고 막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에 대한 관심의 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얘기할 때는 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수 담론이 있고 소수 담론이 있고 적정 담론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요 가운데 꼭 할 일은 요거예요, 여러분들. 적정 담론이야. 매니 토크 다수. 여러분들 매니 토크를 얘기할 때는 중구난방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퓨 토크 소수 담론은 독백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수, 썸 토크, 적정 담론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 자체를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이건 아직까지 제가 출제 9급에서는 직접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7급이라든가 국회 사무처 8급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야. 알았냐? 그리고 행정학에서 요 담론을 강조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을 좀 열거시켜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앞에 신행정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신행정학. 요 신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현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학 나오든 신행정학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적어놓으세요. 처음 나온 사람들도. 앞으로 다 배울게요. 그다음 두 번째 담론 강조한 거. 지금 얘기한 신국정 관리론. 뉴 거버넌스죠. 90년대. 여기서 강조하죠. 자, 그리고 비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비판 이론에서도 담론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는 거 한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신공공 서비스론. 이것도 여러분들 최근에 문제 형태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출제 우선순위 한 20위 정도 들어갈게요. 이것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담론을 중시한다. 앞으로 배울 거예요. 뭘 중시한다? 담론을 중시한 이론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도 담론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5번에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이 있어요. 이거를 후기 근대주의라고 그래. 뭐란다? 후기 근대주의 이론. 이것도 지금 얘기한 담론을 강조한 이론들입니다. 이건 객관식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야. 나올 때가 됐고. 그러니까 다음 이론 가운데 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담론과 관련된 이론이다 하는 것 정도는 숙제해서 가지고 갈 거야. 지금 여러분들 뉴 거버넌스 이론이 굉장히 긴 이유가 출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설명 이론 자꾸만 적어져.
약간 출제와 관련돼서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측면 자체가 나왔는데, 일단 신국정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정관리에 다양한 참여자,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자.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참여한다고 계산했어요. 청년 실업을 위한 여러분들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노동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정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방정부 여러분들 뭐 의장 협의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대한상공회에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대학교육협의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자체가 참여하는데 요 망에 관한 성격을 가지고 가야 돼. 이 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가 주도한 망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잘 봐라. 정부 중심으로 이러한 말은 무조건 X야. 이건 뭐냐? 중심이 없는 망이야. 뭐가 없는 망? 중심이 없는 망이라 그래요. 각자 중심이 돼. 그래서 이름을 다중심적 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중심적인 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정부가 꼭대기에 있고 이들이 밑에 있는 계층제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망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자율성이 인정이 돼. 수평적, 자율적인 망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대한상공회에서 그럼 얘가 중심이 되는 거야. 대학교협의회 그럼 얘가 중심이 되는 거야. 각자 중심이 되는 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견관결합망이 아니에요. 느슨하게 연계된 망입니다. 느슨하게 발음보다 연계된 망. 그래서 이 망에 관한 성격들도 숙제에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여러분들 서비스 연계망에 관한 성격이 나왔잖아. 여기 보자. 첫 번째 나온 게 그때들 계층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서비스 연계망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그 밑에 자율적이며 다중심적인 망 나왔죠. 그 밑에 느슨하게 연계된 상황이란 말이 나왔죠. 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인지공동체 바로 하나하나 위에 끝에 보자. 끝에 보시면은 뉴 거버넌스는 상호 조정의 문제를 밑줄 정치적 관점에서 해결합니다. 정치적 관점이란 말은 서로 만나서 대화 토론하는 걸 얘기해요. 대화 토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 내리고 하달 그런 게 아니라 망 속에 서로 뭐 한다? 대화 토론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대화 토론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앞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 보자. 80년대 이전까지 형태는 큰 정부죠. 자, 큰 정부는 잘 생각해 보자. 큰 정부는 정부가 여러분들 정책 집행도 하고 정책 결정도 하고 권력 갖고 강하게 힘을 행사하고 이게 큰 정부야. 그렇죠? 그럼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전까지의 정부 신행정론 그러는데 그것은 큰 정부야. 정치행정 1위야. 큰 정부는 100% 정치행정 1위야. 큰 정부는 무조건 뭐다? 정치행정 1위야. 자, 예를 들어서 행정의 개념 가운데 통치 기능설이 있어요. 통치 기능설은 행정이 정책 집행도 하고 입법활동, 정책 결정도 해.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 정치행정 1위야, 2위야? 정치행정 1위야. 자, 60년대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현상 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발전기능설이 있거든. 발전기능설은 여러분들 행정이 여러분들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정책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기획도 담당해.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 그러면 정치행정 1위야, 2위야? 1. 그래서 큰 정부는 일단은 정치행정 1 하나 가지고 가세요. 근데 큰 정부가 아니면서도 정치행정 1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자. 80년대까지 여기 보자. 80년대의 형태는 복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정부거든. 정치행정 1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비판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공공관리론 자체는 야, 이제 정치적인 성격 자체는 배제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배제하고 벗어나자고 파악해. 그래서 아까 공사행정 1 얘기해서 했죠. 근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이거는 여기 보자. 큰 정부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정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화 토론이야. 우리가 정치할 줄 안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할 줄 알아 몰라? 불통 아니야, 불통. 모든 걸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잖아. 보세요, 여러분. 책임총리제 같은 경우에도 국회하고 여러분들 사전에 조율이 있는 게 책임총리제인데 일방적으로 임명을 내려야 안 내려?
청와대 뭐 비서실장은 지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건 아니거든. 불통이야 불통 일방적으로. 그죠? 정치를 못해요. 정치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하고 최순실 대통령이었잖아. 그러면 내려놔야지. 그동안 뭐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자 여기 보자. 또 옆으로 빠지려고 그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자. 그러면 정치한다는 것은 대화 토론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돼. 근데 앞에서 신공공관리론 대화 토론 그런 거 없어. 그건 탈정치화라 그래. 뭐란다? 탈정치화. 근데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 90년대의 신국정관리론 와서는 아까 서비스 연기관 만들어 놓고 대화 토론하자고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래. 재정치화. 재정치화. 그래서 잘 들어라. 신국정관리론은 공사행정도 1이고 예외적으로 정치행정도 1입니다. 요거는 거기다 여러분들 거기다 정치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놨죠. 거기다 화살표 놓고 써봐. 화살표 놓고 정치행정 1로 적어라. 정치행정 1. 그래서 이름은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런 말 나와 안 나와.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형태들도 내용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7페이지 잠깐 펴봐. 27페이지. 27페이지. 자, 20번 문제 하단에 보시면은 박스에 해설에 공통점 위에 정치화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 탈정치화 나왔지? 옆에 여러분들 신국정관리론 재정치화 나왔지? 그래서 이쪽은 정치행정 2, 이쪽은 정치행정 1이야. 그래서 거기 하단에 공통점 보시면은 맨 밑에 공사행정 1 나왔잖아. 일반적으로 공사행정이 1이면 정치행정은 보통 2가 되거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신국정관리론은 정치행정도 1이고 공사행정도 1입니다. 이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건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인지공동체란 말이 나오죠. 서로 신뢰와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인지공동체.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자. 아까 신국정관리론 자체의 사상적 바탕이 된 것은 좌파적 공동체주의라 그랬죠. 이 공동체주의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야. 그럼 사회주의하고 대별되는 이데올로기 그럼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주의가 있죠. 이 자유주의와 거의 같은 여러분들 사상이 있어요. 뭐가 있지? 응? 다운주의가 있죠. 이름과 이름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정부나 국가의 역할 자체를 개인의 이익과 행복의 구현이라는 점 다 같아. 내용이 거의 유사해. 차이점 딱 하나야. 사회 구성 기본 단위가 이것은 개인이야. 요걸 얘기할 때는 이익 집단이야. 그 외에는 다 같아. 알았냐? 다른 건 다 같아. 자, 근데 이제 이들 자체는 그러면 정부관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정부관은 여기서는 뭐로 봐가 정부는 개인들의 요구 자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동적 중립적 조정자로 파악을 해. 여기는 이 집단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중립적 조정자로서 정부를 해석을 해. 자, 하여간에 정부간의 말은 뭐다? 정부를 수동적 중립적인 존재로서 정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요 다원주의야. 다원주의. 이게 자유주의고. 알았냐? 그럼 이에 상반어가 되는 사회주의 진보주의를 얘기할 때는 정부의 역할을 이게 소극적 관점에서 파악할까? 아니면 능동적 적극적 관점에서 파악할까? 정부의 입장을 능동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적극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진보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보자.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 자체 진보주의를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는 자 물어보자. 그럼 정부를 좋아하는 게야 싫어하는 게야? 정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부는 여러분들 강력한 권력을 배경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파악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괴물로 파악해. 그래서 정부를 불신해. 그러니까 정부가 뭐 시장 개입하는 거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파악한 자유는 뭐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제약이 없는 자유를 강조해. 그런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 그래. 알았어요? 근데 진보주의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진보주의는 정부를 긍정적으로 해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정부야, 네가 와서 우리의 자유를 좀 보호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정부로 향한 자유, 정부의 간섭을 지향하는 자유를 강조하는 게 바로 뭐다? 진보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하거든. 자, 미리 잠깐 좀 보고 가자. 18페이지. 자, 18페이지 펴보시면 그 하단에 진보주의, 보수주의 비교해서 가치 판단 진보주의, 적극적 자유란 말 나와나. 그다 적어라. 정부 간섭 지향 자유, 정부의 간섭을 지향하는 자유고, 이쪽에 보수주의를 얘기했던 이게 바로 뭐야? 자유주의 아니야? 아까 보수주의, 자유주의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정부 간섭을 지향하는 자유죠. 지향이 아니라 정부 간섭을 지향하는 자유. 정부로부터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부로부터의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자. 현생 보자. 현생 보자. 그러면 진보주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능동적 적극적인 존재를 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인지 공동체 있는 정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연합정치, 연합정치란 말은 적극적으로 연계망을 공무원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혼동한 정부 중심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연계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계망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행정의 재량권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1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나온 거 봐. 행정조직에 뭐 중시한다고 하나? 재량성 중시. 행정관리자들은 이게 바로 정부야. 수임사항에 수임, 부여받은 임무를 그냥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연합정치에 뭐로 나와요? 적극적 참여자란 말 나와나? 나오죠. 이 말 이해했습니까? 이 말 뜻이 어려워. 그래서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자, 그럼 올라가서 신국정 관리라는 특징을 보자. 계속 1번에 파트너십, 정부하고 시민사회, 시장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래. 하죠. 자, 근데 여기 보자. 현실 보자. 이 서비스 연계망은 견관결합망이나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 어떤 여러분들 뭐 임무가 부여됐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망이 만들어져.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달성하면 해체가 돼야 안 돼. 그리고 또 새로운 세력과 또 망이 또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 망 자체는 또 새로운 세력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기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청년 실업 박람회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대한상공회에서 딱 들어가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얘기가 중소기업 자체들도 인원을 뽑기 위해서는 그들 자체의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합회 이것도 한번 참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들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망은 생물처럼 계속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기적 결합이야. 그다음 세 번째 공식과 비공식. 자, 여기 보자. 이 서비스 연계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식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걸 얘기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연계망도 지금 얘기한 서비스 연계망에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 2, 3, 4, 5번 이해했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 쌍가로 3번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선생님 생각이 맞을 거예요.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거기 여러분 출제에 나온 글은 없잖아. 근데 이건 나올 거예요. 난 이제 확신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년도에 시험지에 나왔으면 좋겠어. 이 형태 좀 숙제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넘겨서 그러면 신공공관리하고 신국적 관리론 양자 비교한 것 좀 보자, 여러분들. 자, 이쪽은 공급자의 관계가 아까 경쟁 관계 얘기했죠. 이쪽은 서비스 연계망을 만들어서 다양한 비정부 조직도 참여하는 참여적 관계입니다. 이걸 신뢰와 협력 관계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원리. 정치적 조정은 만나서 대화, 토론, 담론하는 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담론. 우파적 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좌파적 공동체주의, 진보주의. 그럼 시장에 있는 인간은 이타야, 이기야. 이기. 이쪽은 신국정 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타적,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인간이니까 남을 이롭게 하잖아. 남을 이롭게 하는 인간, 이타적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 이기적 인간관을 성악설 그러고
이타적 인간관을 성선설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민영하라 민간이타. 이쪽은 공동공급 강조하고, 이쪽은 조직 내부에 민간 기업의 관리 기법을 얼마나 도입했냐, 조직 내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쪽은 뭐로 나와요? 조직 간에 서로 얼마나 신뢰나 협력이 잘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쪽은 조직 내부의 기업의 경영 논리를 얼마나 많이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직 내야. 알았습니까? 이쪽은 관리고 기업가처럼 수익을 내자고 파악하는 거야. 이쪽은 조종자.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쪽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이쪽은 서로 협력해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물론 둘 다 투입은 비판해. 얼마 투입했다, 그건 둘 다 비판해. 하단 공통점, 여러분 디귿번 끝에 봐봐. 둘 다 투입 기능 중시 비판 이렇게 나왔죠. 자, 국민은 고객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수동자로 갖고, 이쪽은 주인 능동자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 정도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이것도 출제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이따 문제 푸는 건 알 거예요. 자, 이제 그거 봤으면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1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이 피터스가 파악한 국정관리 모형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들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자. 자, 피터슨은 96년도에 여러분들 책자를 출판합니다.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80년대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소위 거버넌스란 이름하에 다양한 형태의 정부 형태를 제시해. 이걸 가급적 다 연구를 해. 연구를 해가지고 크게 이것을 4가지 형태로 범주화시켜. 이게 피터스가 파악한 국정관리 모형, 정부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가 이제 시장정부, 우측에 참여정부, 세 번째 유연한 정부, 네 번째 탈규제 정부 모형에서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정부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신공공관리론 나왔죠.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신우익의 신공공관리론 밑줄.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또 배울 텐데, 선생님 보자. 오늘 배울 것 같기도 한데, 시장의 논리를 강조한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공공선택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네, 오늘 배울게요, 오늘 배울 텐데.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은 공공선택 이론이나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 정부 모형을 시장 모형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옆 페이지에 참여정부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맨 위에 보자. 물어나. 신좌파적 공동체주의야. 그럼 좌파적 공동체주의니까 우리가 90년대 등장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신국정관리론 자체가 바로 참여정부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 참여정부 모형은 신좌파적 공동체주의로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시장무에 대한 반명제라고 할 수 있으나 반대되는 명제라 얘기야. 근데 아까 둘 다 뭐라 그랬어요? 거대 정부의 문제점을 치유하게 등장했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같다는 말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두 가지 가져가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 장을 넘겨보자. 박스에 내용이 비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숙지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전통적 정부 모형 자체는 이제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빼놓고 옆에 시장 모형부터 탈규제, 그걸 탈내부 규제 같은 말입니다. 정부 모형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정부 모형에서 파악한 기존 조직의 문제점은 독점이에요. 독점적 공급이 다름 아닌 정부 실패를 가져왔다고 파악합니다. 자, 그 밑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이 뭐냐? 분권화야. 분권화된 시장으로 옮기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분권화야. 됐어요? 또 시장정부 무형 자체는 관리개혁 방안에서 얘기한 게 바로 뭐다? 민간기업의 관리 기법이나 마인드를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책결정 방안은 내부 시장화, 시장적 위임 방법을 활용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시장적 위임 방법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성과야, 성과. 성과에 대한 여러분들 금전적인 보상,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 그런 거 도입을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런 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 시장화를 시장의 경쟁 논리 도입하는 거 들어가죠?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거다. 내부 시장화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공익의 기준, 저비용입니다. 저비용. 저 앞에 참여정부 모형,
기존 조직의 문제점 모르나? 계층제야. 계층제. 그래서 구조개혁 방안이 뭐로 나왔어요? 평면 조직이야. 아까 서비스 연계망 자체는 수직적인 망이야, 수평적 망이야? 수평적인 망, 이게 바로 평면 조직이야. 그럼 이러한 수평적인 조직의 형태를 강조한 조직 관리 기법들이 있어요. 앞으로 배워. 거기 TKM 팀제 나오죠. TKM 팀제 몽땅 다 수평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한 관리를 강조합니다. 나중에 배워. 자, 정책 결정 방안. 여러분 참여. 아까 여러분 다양한 비정부 조직에 참여 강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그들과 뭐 하자고 파악한 게야? 대화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이야. 이런 식으로 좀 개혁해 나가자. 이거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개혁하자 이거 얘기야. 정부를 이렇게 만들자 그런 말이에요. 맨 밑에 보세요. 공익기준 뭐하고 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를 했냐. 그리고 협의가 잘 됐냐. 협의가 잘 됐고 많은 참여가 있었다 그러면 공익이 구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축적 정부. 이게 바로 연성적 정부예요. 그럼 기존 조직의 문제점 뭐로 파악해요?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에서 경력직 공무원 축소하고 계약직 활성화 이게 예산했어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게 신축적 정부야. 알았냐? 그래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 구조개혁 방안이 가상조직이야. 자, 가상조직은 자꾸 들어보자. 오늘날은 이제 데이비드 말론이라는 사람 자체는 가상조직을 맨 처음 얘기하거든. 사무실이 없는 허상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실이 없는 허상조직으로서 임시적 조직의 형태로 해석을 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축구 끝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청백전 그런 거 해야 하네. 그럼 올스타 청백전이 바로 지금 얘기한 가상조직이야. 사무실이 없죠. 축구 끝나면 해체가 돼야 안 돼. 되죠? 임시죠. 그럼 구성원 자체의 신분은 여러분들 영원히가 임의적이야. 임의적이죠. 그래서 가상조직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변적 인사권이 나오죠. 인력관리를 탄력적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얘기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척계열 방안. 실험이란 말이라고. 실험은 뭐야? 이걸 뭐 어떤 책은 도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도박. 자, 무슨 말이냐? 이 가상조직은 1992년도 데이비드 말론 자체가 개념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특히 사이버상에 수많은 가상조직이 등장을 해야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인 거야. 계속 연구 중이야. 실험 중이다 이게 실험조직. 계속 실험을 하자고 봐 그런 게야. 계속 실험을 하자. 그래서 실험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건 확립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저비용 조정입니다. 저비용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조정이야. 자, 마지막으로 탈내부기재 정보 모형 나온 거 보자. 이건 여러분들 기존 조직의 문제점은 공무원들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왜? 규제는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억압을 해야 하네. 잠재력을 속박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개혁 방안은 안 나와. 제시한 게 없어. 그렇죠? 근데 관리개혁 방안은 뭐가 나와? 관리 재량권의 확대지. 규제하지 말고 그들한테 재량권을 주자고 파악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한 거 기억나나? 아까 제가 여러분들 기업가족 정부의 10대 원칙에서 규칙이나 절차 중심의 정부가 아니라 임무 중심의 정부. 이때 인물은 자율성과 권한을 주자고 얘기 잘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나온 게 기업가족 정부란 말이 나왔나? 여기서 기업가 정부는 모험 정신과 진취적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보다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창의력을 숙박하는 사슬을 풀어냈으니까 진취적인 정신과 모험가 정신 자체가 구현이 돼야 안 돼. 되지? 이게 그 표현이에요. 맨 밑에 공익의 기준 여부는 뭡니까? 창의성이란 말 나왔죠. 그것도 숙제에서 가져가야 되겠지. 자, 그거 봤으면 이제 하단에 진보주의, 보수주의, 양자도 비교한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보주의는 아까 제가 성선설 얘기해서 안 했어요. 로크라는 사람은 자, 여러분 사회라 행정법 시간에 사회계약서를 배웠어 안 배웠어?
근대 시민 사상의 사회계약서를 대표한 최초의 인물은 호흡스라는 사람이 하죠. 호흡스의 사회계약서는 여러분들 리바이던 저서를 토대로 절대 군주의 권력을 옹호해야 하네. 옹호하고 태초에 인간 자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파악한 게 호흡스야. 그럼 이때 인간은 그러면 성악설이야 성선설이야. 그래서 호흡스의 인간과는 성악설이야. 서양의 순저라 그래. 근데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로크인을 대표하는 게 바로 백지론이야. 인간은 태어날 때 백자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게 인간으로 해석을 해. 그럼 그 백지에다가 수를 넣어가고 글을 써가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의 경험으로 해석을 해.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크의 경험론 자체 이런 얘기하거든. 공부하시면 로크의 5성 경험 2성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웠어. 이거는 철학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자. 뭐 하여간에 로크는 인간의 마음은 백지처럼 아무것도 쓰이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해석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백지론. 성선설이죠. 그래서 로크의 인간과는 성선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가 여기 현재 보자. 자,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경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간은 똑똑하지 않아. 똑똑해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잘 추구해. 똑똑해.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부로부터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가 그게 속적자이고, 근데 진보주의에 파악한 인간은 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왕따를 당해야 한다. 당하고 빈틈도 많아 안 많아? 착한 사람들이 빈틈 많아 안 많아? 만만하잖아 이렇게 보면은. 옆 사람 봐봐 얼마나 만만하게. 공무원 시험 준비할 다 착하잖아. 봐봐 만만해. 자, 그럼 여러분 만만하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정부가 간섭을 지향하는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협동도 하고 또 빈틈이 많다. 오리가 있는 인간 나왔고, 진보주의는 당연히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쪽은 기회공평.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시장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파악해. 왜? 시장경제에서 아까 자유주의가 파악한 시장은 자체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네. 하니까 그 자유주의 시장 자체는 일종의 결함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이쪽을 얘기할 때는 자유시장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고 정부를 불신합니다. 자,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 공익목적의 정부 규제, 조세 제도를 통한 각종 누진세 그런 거 만들어서 소득세 배분, 다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거 아니야. 이쪽을 얘기할 때는 시장 지향적 정책. 시장 지향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부 규제 완화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조세를 없애는 게 더 좋은 거야. 조세 감면. 맨 밑에 복지국가. 여러분 규제된 자본주의가 바로 수정자본주의야. 혼합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자유방임주의까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론은 제가 쭉 얘기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자. 문제 1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좀 가장 옳은 거. 자, 1번 지문 잘 보세요. 정부의 역할, 가로에 뭐가 나왔어요? 스티어링. 스티어링은 뭐예요, 여러분들? 방향 잡기. 이건 정부가 해야 돼? 시장으로 넘겨야 돼? 정부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번 표는 무조건 잘못됐지. 시장이 막히는 게 아니지. 아까 제가 키워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2번 나온 거 보자. 여러분 아까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 비교할 때 국민을 고객으로서 수동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것은 뭐야? 신공공관리론. 그래서 2번은 국민을 능동이 아닌 수동적 존재로 바꿔놔야 되겠죠. 자, 3번 나온 거 봐. 신공공관리론 행정의 효율성 향상시키기에 기업과 정치랑 끈을 서로 하므로 공공책임의 문제란 말은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할 위험성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3번은 맞지. 4번은 잘 나가다가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로 바꿔야 되겠지. 이게 항상 단어 게임이야. 단어 게임. 문제가 조잡한데 근데 객관식은 계속 조잡해져 문제가. 이건 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문제 2번 보자. 아까 비교한 것. 기업가적 정부 형평성과 민주성. 2번에 기업가 임무중심. 아까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과 민주가 아니라 효율성과 경제성 얘기했잖아. 전통적 정부가 형평성 큰 정부 아니야. 민주성 강조하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잘못됐지. 자, 2번 자체는 맞는 표현이네. 임무중심.
기억나죠? 이전 규칙 중심 얘기했고, 3번에 예측과 예방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 정부야 기업가야? 기업가. 그 4번에 민영화 방식 도입하는 것은 전통이야 기업가야? 기업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문제 3번. 요 3번은 여러분들 뒤에 기획이론을 배워야지 전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하이에커는 이제 기획을 반대한 인물이거든. 자, 거기 들어보자. 한번 보자. 30년대 공황 이후에 시장 경제가 몰락을 해야 해. 자, 똑똑한 시장 경제 자체가 저른발이 경제 형태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치유할 목적으로 사회주의에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하자는 이론이 탄생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게 아까 얘기한 혼합경제, 수정자본주의, 규제된 자본주의야. 케인즈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스미스의 사상을 옹호한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히 반대하네. 반대합니다. 무슨 말이야 하고 반대합니다. 야, 기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노예로 만들어져 노예로의 길로 안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하이에크야. 그 하이에크는 여러분들 시장경제의 원리를 옹호했으니까 이 사람 자체의 사상을 얘기했던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그럼 여러분들 기업부는 작은 정부니까 기업은 관련이 돼야 안 돼?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되는 거지. 그죠? 자, 니 한번 나온 거 보자. 이게 위대한 사회 건설. 자, 그대로 보자. 자, 이것도 앞으로 공부하면 배울 텐데. 자, 위대한 사회는 60년대 존슨 정부가 내세운 정부 노선이야. 이 위대한 사회는 흑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자. 백인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 소수민족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으니까 자, 물어보자.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약자를 위한 형평성으로 무조건 큰 정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 음보는 무조건 아니지. 자, 디귿번에 성과 맞죠? 니 1번에 정부제 창조 방안 기억났나? 10대 원칙. 그것도 맞죠? 자, 시읒번에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이 큰 정부야. 이게 바로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역할이에요. 복지 역할. 근데 자유주의는 최소의 행성이 최선의 행성으로 파악하지. 그래서 아닌 거는 뭐하고 뭐예요? 니은하고 미음. 정답 몇 번? 4번의 답이 형태 체킹.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문제 4번을 보자. 4번에 신공공관리론 주장과 거리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항상 함정파는 거야. 규정과 절차를 강조해 규정과 절차보다 성과를 중시해. 성과. 1번은 무조건 잘못했지. 2번, 3번, 4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나온 거 보자. 신공공관리론 개혁 방안과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보자. 아까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야 통합이야? 분리. 항상 그 문제가 나오잖아. 1번 아니야. 됐어요? 자, 2번의 끝에 정부 역할 축소, 3번의 경쟁시장 논리, 4번의 고객지향의 논리 나왔어요. 자, 6번 나온 거 옳은 거 보세요. 자, 1번 나온 거 보자. 결과를 중시하지. 앞뒤가 바뀌었죠. 자, 2번에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죠. 앞뒤가 바뀌었죠. 정답 몇 번? 3번 정답이죠. 됐습니까? 자, 7번 나온 거 보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규제 완화야 규제 강화야? 완화. 그럼 5번 나온 거 봐. 규제 강화야 규제 완화야? 완화죠. 7번에 2번에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은 공사행정 1이야 공사행정 2야? 공사행정 1을 얘기하는 게야 1. 알았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민간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얘기했던 민영화나 민간 이탁을 얘기하는 거고 말을 바꾼 거예요. 4번 아까 벤치마킹 기억나나? 기업 논리 벤치마킹 하자고 4번 그 표현이고. 자,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답 나왔어요. 2번 나온 거 봐. 중앙정부의 감독이나 통제 강화가 아니지. 현장으로 권한부여 이게 잘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정답 2번이지.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 어려워? 답 안 나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빨라? 천천히 나가? 자, 그럼 여러분들 9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치화야 재정치화야? 신공공관리론 탈정치화야 재정치화야?
탈정치와 그리고 법률 이런 거 중시하네.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잘못했지. 2번은 틀렸어요. 노적기가 아니라 방향잡기지. 3번은 탈관료제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 그러니까 아니지. 정답 4번이죠. 됐습니까? 자, 10번에 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왔어요. 몇 번? 1번이죠. 시장과 민간 부분에 지나치게 여러분들 의존한다고 비판받죠, 여러분들. 자, 2번, 3번, 4번, 5번. 자, 이번에 포스트 모더니티는 제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자, 모더니티를 근대주의라 그래. 앞에 포스트가 붙으면 이 근대주의를 비판한 후기 근대주의, 탈근대주의라 그러거든. 자, 그대로 보자. 그럼 모더니티에 제가 가장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모더니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인간의 이성이야. 여기 보세요. 인간의 이성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진리로 파악해. 그리고 이성 자체는 뭘 만들어야? 기술을 만들어내. 그럼 세상의 빛인 이성이 기술을 만났으니까 기술은 무조건 최고의 최고가 아니야. 기술 만능주의가 지배합니다. 기술 만능주의. 그럼 지나친 기술 만능주의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 안 해. 하죠. 기술 지배 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인간 소유 현상을 등장을 시켜. 그래서 이러한 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진정한 인간의 해방을 강조하고 인본주의 역사란 실천 운동으로 등장한 문학운동, 철학운동이 포스트 모더니티야. 알았어요? 그래 거기에 그래서 해방주의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기술 지배 현상에서부터 벗어나다가 해방주의야. 제가 인본주의를 중시한 실천적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럼 이게 가장 핵심이 돼. 여기 보자. 그럼 이성을 강조한 이론을 합리주의라 그래. 뭐라 한다? 합리주의. 주지주의라 그래. 뭐라 한다? 주지주의. 그러니까 이런 걸 중시한다고 한다. 중시하는 게 이거지. 그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은 증명할 수 있다고 파악해. 실증주의. 알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실증주의 자체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법칙을 만든다고 파악해. 객관주의. 그러면 여기 보자. 인간의 이성 자체는 세상의 진리고 세상의 빛이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서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고 파악해. 그걸 메타적 근본주의. 뭐란다? 메타적 근본주의. 이 메타적 근본주의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파악해. 이게 절대주의야. 그럼 여기 보자. 한시에 보자.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건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이걸 거시적인 설화라 그래. 뭐란다? 거시 이론, 거시적인 설화. 이런 걸 중시하는 것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모더니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능률적이라고 파악해. 계속 분화적으로 파악해. 그게 분화주의야. 내가 지금 현재 얘기해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능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수직 구조를 뭐로 파악하냐? 관료질에서 그래. 뭐로 파악한다? 그래서 배보 관료질을 너무너무 좋아해. 배보 관료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선생님 보자. 뭐 말 나온 김에. 선생님 보세요. 자, 귀 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10명 가운데 8명이 틀리는 문제야. 선생님 보세요. 자, 교재 보지 말고. 19세기에 여러분 구라파를 얘기할 때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에 의하여 앙시앙레즘 구제도가 타파가 돼야 한다. 그러면 구제도가 완전히 타파했다는 것은 무질서와 혼란 자체가 난무가 됐다. 그럼 물리서 혼란 자체를 종식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그 조직구조가 바로 이거로 파악한 게 이거. 베버는 막스 베버는 어떤 경험을 토대로 관료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유한 거예요. 과연 이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구조 뭐가 있을까? 뇌로 자꾸만 생각한 거예요. 경험의 추출물이 아니에요. 이성적 사유의 산물이야. 야, 이거다 얘기합니다. 이거. 법에 따라서 지배되는 이 조직. 관료제. 그래서 이 시기는 관료제야말로 최고의 조직의 형태로 파악을 해요. 또 하나. 이 메타적 근본주의 절대시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즘과 자본주의 정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자, 그 막스 베버가 파악한 금욕주의적 직업윤리 기억나? 그리고 들어봤어요? 개신교 나가시는 분들 칼뱅의 사상 들어봤어요? 자, 하여간에 거기서 강조한 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 뭘 강조한다? 기업가 정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겠지. 그리고 결과를 중시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더노티 이론이야. 내가 칠판에 정리한 게 봐. 뭐라 그랬어요? 모더노티. 그럼 포스트 모더노티는 여기 보자. 합리주의야, 비합리주의야. 주지주의야, 주의주의야. 주지주의의 반대말이 주의주의야. 인간의 감정, 정서, 실천적 의지 이런 걸 강조한 게. 실증주의야, 반실증주의야. 객관주의야, 주관주의야. 자, 이게 보자. 이 주관주의를 구성주의라 그래. 자, 내가 주관주의를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구성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한테 배울 때 뭐 진달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뿐히 밟고 지려가지고 영살에 핀 진달래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요것이 의미하는 해석하고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 문제가 나오지.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말살시키는 여러분들 지문이에요.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니미를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할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뭐 진달래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 민중이다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뭐 사랑에 뭐 실현당한 모든 식 이건 상상이야. 보는 관점에 달리 해석을 해야 돼. 이거야. 기존의 것을 몽땅 다 해체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자. 주관주의, 구성주의예요. 요 반대말이야. 메타적 근본주의 반대말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거시론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거시를 부정한 것을 뭐라 하냐? 이걸 해체라 그래. 뭐라 한다? 해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선생님 보자.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거시긴 사람마저 부정해. 생각해보자. 인간은 착하게 살면 아까 이제 왕따를 당해야 한다. 왕따를 당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착하게 살지 말자고 얘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항상 등굣길엔 주머니에 뭘 집어넣어? 짱돌 하나 딱 집어넣고. 짱돌. 그냥 짱돌이 아니야 여러분들. 날 있는 짱돌. 그래서 여러분들 저 뭡니까 어디로 데려가? 화장실로 들고 안 들고 가? 가서 그럼 여러분들 짱돌을 찍어 안 찍어? 찍어. 어딜 찍어? 머리 찍었다 죽어. 자, 여기 보세요. 죽이면 안 돼. 자, 그래 찍어라. 머리를 찌르든 눈을 찢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살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마저,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보편적인 우리가 얘기한 진리마저 해체를 강조한다고. 그럼 거기서부터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 안 가져? 해방을 강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쪽은 아까 결과, 이쪽은 과정. 행동을 중시합니다. 이쪽은 균형과 안정 중시하지. 이쪽은 무질서나 혼란을 중시합니다. 거꾸로 혼돈이론 배워서 안 배워서. 자, 그러니까 이걸 중시해. 혼란. 그러니까 혼돈 기존의 예로 가치관 태도를 몽땅 다 부정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돼 안 돼. 그럼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 안 만들어가? 신세대는 기성세대의 가치관 태도를 부정해 안 해? 부정한다고 사회가 붕괴하는 건 아니잖아. 부정 속에서 혼란이 만들어지고 혼란 속에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걸 보통 창조적 파괴라는 거는 이런 혼란과 무질서 자체도 긍정적 활력의 대상으로 파악합니다. 됐습니까? 이쪽은 관료제, 이쪽은 뭐야? 탈관료제. 반대로 적으면 돼. 기업가 정신, 이쪽은 뭐야? 시민 정신. 됐습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너 대주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 정도만 가지고 가도 상관없어요. 아까 이쪽에 분화 얘기했죠. 그럼 이쪽은 뭐야? 통합주의. 이걸 여러분들 탈영역이라 그래요. 탈영역.
과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정치학과 나르고 행정학과도 인사행정정보, 조직이론 전공, 계량행정 전공 무조건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기업 요새 통합을 해 안 해? 요새 대학교 모집할 때 여러분들 학부별 모집도 많이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통합.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을 이젠 여러분들 정치학자나 행정학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도 봐 안 봐? 단국대학교에 여러분들 배에서 이 기르는 우리 저기 동물 기생충 박사 있잖아. 넌 작은 놈. 걔가 정치적인 현상을 논하고 비판을 해야 돼. 놈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양반. 탈영역화야. 이거 다 강조하는 게 바로 뭐다? 포스트 모더너체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좀 알 거예요. 자, 뒤에 한번 얘기할 텐데, 제가 포스트 모더너티가 뭔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 자, 어쨌든 간에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보자. 기업가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5번에 보자. 직접적 서비스 공급자 정보. 이건 전통적 정보죠. 방향 잡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서비스 공급이 바로 집행 아니야. 이건 시장으로, 지방정부로, 아니면 일선 현상으로 위임을 해야 안 해? 해야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보자. 다음 중 정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제도가 쭉 나왔는데, 자, 1번에 공립학교의 운영, 2번에 성과 연계, 3번에 법규, 4번에 계층제, 5번에 수습 중심의 재대책. 자, 여러분들 정부가 직접 공립학교 운영한다.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 법규 중심, 다 전통적 정부죠. 4번에 계층제, 전통이죠. 5번에 사후수습, 전통이죠. 몇 번? 2번에 답이 영재책이. 됐냐? 하단에 13번. 자, 옳지 않은가? 행정, 시장, 투입, 성과, 권한부여, 직접적 서비스. 몇 번? 3번. 지문 보세요. 계속 그 지문이 유사한 지문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문이 계속 그 지문 나오잖아.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14번은 안 배운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뒤에서 학습하고, 하나만 잠깐 좀 보자. 옳은 거예요. 옳은 거래 4번 나온 거 봐. 신공공관리로는 기업의 경영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알았습니까? 1번, 2번, 3번 아직 안 배웠잖아. 자, 15번을. 아까 15번 문제는 앞에서 나왔던 지문들과 유사한 지문이 나와. 일단은 여러분들, 미음본 나온 거 봐. 자, 미음본은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행정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이건 큰 정부 얘기했죠. 여러분 20페이지 펴봐. 20페이지 문제 3번 봐봐. 문제 3번에 미음본에 나온 거 보시면은 유럽의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행정 박스 안에 그 박스가 동일하게 또 여러분 15번의 박스로 나와 안 나와? 나왔죠, 여러분들. 이게 큰 정부지. 그치? 그러니까 미음본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가 돼? 큰 정부니까 큰 정부니까 이것은 진보주의야, 보수주의야? 진보주의는 큰 정부를 선호하는 게야. 일반적으로 진보주의는. 알았어요?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중시한다고. 선생님, 아까 신국정 관리로는 좌파적 공동체주의, 진보주의를 바탕으로 한대요. 진보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진보주의 이코로 신국정 관리로는 아닙니다. 알았어요? 진보주의 사상 자체가 반영됐을 뿐이지 진보주의가 곧 신국정 관리로는 아니야, 여러분들. 그걸 혼동하면 안 돼. 알았냐? 자, 기억본에 진보주의 정보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기억본은 진보주의가 아니라 뭐야? 그죠? 자유주의, 보수주의죠. 니은본에 자, 공공선택 이론의 입장.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야. 분권화된 시장체제로 옮겨서 재화의 공급을 강조한 이론이야. 그건 나중에 배울 게야. 그래서 하여간에 니은본 표현은 표현이 잘못됐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디귿번 나온 거 봐. 보수주의, 자유, 방임형, 자본주의. 맞죠, 여러분들? 자, 1번에 신공공 서비스론 나온 거 보자.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자, 이 신공공 서비스는 안 배웠는데 여기 보자. 신공공 서비스는 2000년대에 등장을 해. 자, 일단은 듣기만 하세요. 앞에서 파악한 신공공 관련을 철저히 비판하고 등장해. 그러면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를 비판했다? 신공공 관리는 비판했으니까 이건 큰 정부 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큰 정부 입장을 아니 작은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작은 정부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 그죠? 근데 리일본 표현은 맞아요 틀려요? 리일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좀 잠깐 좀 보겠는데 여러분들 어딜 보냐 하면은 이게 순위가 이게 최근 등장한 이러죠. 순위가 좀 굉장히 앞에 있어. 205페이지. 205페이지 펴봐. 자, 이제 별도로 뽑아놨거든. 205페이지 펴보시면은 그게 신공공 서비스로 나오고 그 맨 위에 지문 나온 거 봐. 데날트 형제가 만들었고 전통적 행정 이론과 큰 정부와 신공공 관리론 다 비판한 게야. 비판한 거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207페이지 보시면은 신공공 박스에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공익관 나온 거 봐. 공익관 보시면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란 말이 나오죠. 공익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토대로 공유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공익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아까 제가 신공공 서비스론도 담론을 중시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다시 원위치. 그럼 15번에 리일번 나온 거 봐. 신공공 서비스론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그 표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미음번에 최대 행정의 최에서 큰 정부니까 행정국가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행정국가는 큰 정부를 얘기하는 게 행정부가 힘이 센 국가. 그래서 미음번 표현도 맞죠.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몇 번? 3번의 답이 형태 체킹.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16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좀 풀자. 좀 쉬었다 풀겠습니다. 독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은 시독이다. 시독, 시체 썩는 독. 시독. 여러분 섬진강 가면 여러분들 우리 참게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참게, 약간 틀리지만은 참게. 그럼 요거 구분됐어요? 이 계층제 조직구조의 반대말은 뭐야? 평면 조직 아니야. 됐습니까? 요쪽에 관리기억 방안에서 얘기한 거 물어보자. TKM 팀제는 뭐야? 참여정부 뭐야? 요 기본적인 형태의 룰은 좀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건 민간 기법의 도입이고 민간 부분의 기법 도입은 이쪽이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형태 좀 가져가시고 이건 뭐야? 영속성. 이건 내부 규제. 요거 네 가지 가운데 구조개혁 방안 없는 거 뭐야? 이거 없지. 이거 뭐야? 가상조직. 기억나요? 가변적 인사관리 얘기했고 이건 재량권을 확대를 얘기했고 요거 형태는 네 가지 형태는 자꾸만 좀 가져가야 돼. 여러분들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좀 남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집중을 하도록 표정 보면 집중을 안 해. 지금 표정이 좀 이게 뭐랄까 본드 조금만 처먹고 이렇게 약간 하는 표정이잖아. 그 표정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그걸 극복을 해야 돼, 여러분들. 예, 1번 잘못했고 2번에 여러분 총품질관리팀제, 총체적 품질관리 콤마 팀제 이렇게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약간 좀 오타가 나왔네. 총체적 품질관리가 TCAM이야.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여기 보자. 서비스 고객 여기 보자. 이거는 현재 보자.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서비스 질의 최고의 목표로 파악하는 게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 것인가 할 때 전체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해. 그러면 의사결정은 꼭대기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전체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니까 평변성을 띄어 안 띄어? 수평성을 띄어 안 띄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 팀장은 다 아실 테고 수평적 구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대응한 거야. 그러니까 뭐 2번 맞고 유연한 정보 모형은 아까 여러분들 제가 가상 조직은 아직까지 실험 도중에 있다. 이걸 여러분 정책 도박이라고 되게합니다. 실험 이코로 정책 도박. 적어놓으셔야지. 행정학은 학자들이 하나로 일관된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유사 용어들은 계속 가져가야 돼. 제가 실험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정책 도박. 정책 도박 같은 말입니다. 그 4번 봐봐. 4번도 탈 내부 기재 정보 모형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해놨어? 저 통제 모형이지. 이게 번역 이상해 놓잖아. 이게 행정학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 자체가 여러분들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게 학절이 통일성을 봐야 돼요. 국내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진짜 게을른 거예요. 이거 먼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 내부 기재 정보 모형을 저 통제 모형이라 하는구나. 김정희에서 가지고 가시고 창의성과 활동지 반대편입니다. 자, 16번은 풀어봤고 그 17번 문제 보자. 자, 서울시급 2010년도 문제인데 진보주의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보수주의, 진보주의 양자 비교한 거 기억나죠? 일본의 소극적 자율은 보수주의, 자유주의지. 그럼 무조건 1번이네. 2번, 3번, 4번, 5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진보주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것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이것도 문제를 낸 사람이 너무 주관이 개입돼 있는데, 자, 16년도 교육행정지 9급이야.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신행정론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자, 2번을 보자. 뉴 거버넌스는 90년대에 등장한 NGA를 얘기하는 게야. 거기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 활용. 이 좀 말이 이상하잖아. 이 계층제는 정부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정부 관료제를 내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하여간에 18 같은 놈은 계층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수험생들이 볼 때 이거 웃기 안 웃겨? 이거 얼마나 웃긴 문제냐. 이 문제를 못 내는 놈이에요. 내가 놈이라 그러잖아. 이 이상한 놈 아닙니까? 시험 문제는 시험을 푸는 사람이 문맥을 이해할 거 아니야. 공부하는 애들도 계층제 그러면 니미를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해? 웃긴 놈이라도. 근데 우리는 그 웃기는 놈까지 이해해야 돼. 박근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해하지 말자. 이간에 요거 계층제를 얘기할 때는 정부 관료제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러니까 정부 관료제가 다양한 비정부 조직 시장과 연결망 형성해서 국정의 공동관리 강조한 것 뉴 거버넌스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외한다.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제와 다양한 비정부주의이죠. 그리고 시장하고의 네트워크만 형성한 것이 아니라 아까 시민단체도 이게 예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계층 정부 관료제와 다양한 비정부 조직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 표현은 잘못됐고 3번 신공공관리론 민간 부문의 적정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중시한다. 4번의 신공공서비스론 아까 80년대에 대한 반작용 맞습니다.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 인본주의와 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민주적 시민이론은 자 그대로 보자. 민주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야? 민주주의에서 민주성은 뭐야? 민주성은 주인이 누구다? 국민이야. 그럼 민주적 시민 이론은 주인이 누구다? 시민이다 그런 말이야. 이걸 쉽게 하면 시민정신이야. 시민정신. 자 물어보자. 길거리에다가 이제 휴지 막 버린 사람 시민정신이 있다 없다? 그럼 시민정신은 뭐가 없는 게야? 주인의식이 없는 게야. 여러분들 안방에다가 휴지 막 버려 안 버려? 남의 공소 이렇게 여러분들 피곤한 다음에 그냥 안방에다 버려? 그리고 이제 신발 신고 막 발로 맞고? 이게 이제 시민정신을 얘기할 땐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이 주체에 의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걸 얘기해요. 신공공 서비스론 자체의 바탕이 된 것은 시민주의,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거든.
그래서 그 표현을 만든 거예요. 조직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관점을 강조한 이론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다음론 얘기했고 나중에 또 배울 테니까 기본적인 틀만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19번 문제를 좀 봅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익혀놨어요. 자, 이번에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의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 여기서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뉴 거버넌스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정부 중심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비정부 조직도 국정 운영에 참여해야 하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버넌스는 90년대의 뉴 거버넌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3번에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수동자 잘 보세요. 중립적 조정자, 심판자 이러한 용어들은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 다원주의. 내가 뭐 적어놨어요? 수동자, 중립적 조정자, 심판자 이런 용어는 어디서 나온다? 다원주의야. 그럼 거기 여러분들 4번 나온 거 심판자로 정부 역할 이건 다원주의야. 근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거버넌스 이론에서 파악하고 이론 자체를 얘기했던 진보주의를 바탕으로 이론이 등장을 해야 하네. 하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 이거는 다원주의 관점이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거버넌스의 관점은 아닙니다. 이때 거버넌스는 뉴 거버넌스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도 문제 낸 사람이 뉴 거버넌스라고 문제를 내면 좋은데 그냥 거버넌스 나오니까 또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자. 한세 보자. 거버넌스 이론 자체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이게 최근 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2010년도 초반 이후야. 그러니까 뭐 12, 13, 14년도부터 이제 합의를 보기 시작한 게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내년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냥 뉴 거버넌스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신국성 관리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12년도니까 벌써 4년 전 얘기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문제를 낼 때는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뉴 거버넌스로 문제를 나오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좀 가져가시고. 자, 20번 문제.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조정자로서의 관리의 역할성을 강조한다. 분석단이 조직 내야 조직 간의 관계야. 조직 간의 관계. 3번에 경쟁의 작동 원리보다 협력적 작동 원리. 그 4번에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네트워크 활용. 그 표현 맞죠? 자, 한 장을 넘겨보자 여러분들. 21번.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공공문제 해결 방식으로 옳은 걸 익혀놓았어요. 1번에 정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2번에 정부 주도의 기획과 조정, 3번에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 4번에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몇 번?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1번에 정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제 절차의 간소화 그러는데, 자 7번을 잠깐 보자. 선생님 보세요. 민간 기업의 기법 가운데 RE 전략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요 RE 전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칠판에 세 가지 형태 적어놨어요. 하나는 리엔지니어링, 두 번째 리스트럭처링, 세 번째 리오리엔테이션.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영어 스피링을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용어를 가져가라. 이걸 뭐라 그러냐? 절차의 재공정화라 그래. 뭐라 한다? 할머니한 사람 얘기하는데 공정화. 이건 여러분 고객 중심의 원리로서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업무를 보는데 여러분들 대출과 여러분들 뭐 예금 업무를 함께 하려고 그래. 근데 뭐 1시간 반씩이나 좀 걸려서 있어. 그럼 현대 가치는 시간 가치 아니야? 그럼 이건 고객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원리.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은행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조직 구조가 이렇게 이음새가 있는 조직으로서 똥구멍 연결하는 직렬형 구조라고 계산했어요.
대출계, 여기 예금계, 증권계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개를 다 보려고 그래. 그럼 변호법국 여기서 30분 얘기 안 해. 나와서 변호법 깨고 30분 기다려 또 얘기 안 해. 그 은행 가서 이 업무 볼 땐 여러분들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걸려. 근데 공급자는 편해 안 편해? 공급자는 자세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상담하면 돼. 이건 과거의 조직이야. 얘 이런 조직 하지 말고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서 조직의 형태를 바꾸자고 파악하는 거야. 뭐 절차의 병렬화, 프로세스형 조직 구조 이런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얘기했던 게 은행에 VIP팀, 기업팀 그런 게 존재한다란다? 한다. 그러면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 구성원 자체가 여러분들 2명 정도가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얘 자체가 여러분들 요거 이거를 세 개를 다 몽땅 다 관장을 해야 해. 관장 대출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 해. 예금도 하고 증권도 다 관장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러면 직렬형 조직 구조를 통합해서 병렬로 만들었어. 만들었죠. 이렇게 절차의 병렬화, 프로세스형 조직 구조의 형태로서 조직을 바꿔가는 것들 이게 다 바로 뭐다? 절차의 재공정화입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 조직을 이음새 있는 조직이라 그래. 그럼 이쪽은 이음새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절차의 뭐라 그랬어요? 병렬화. 병렬 구조 아니야 이렇게. 이건 직렬 구조고. 알았냐? 리스트럭처 이건 유무형의 사회 간접 자본 재구축이야. 여러분들 유형의 사회 간접 자본은 도로 만들고 항만 부두 만들고 공항 만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무형의 사회 간접 자본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거야. 교육 훈련시켜서 가치관 지식을 높게 해주는 것들 이거 멍땅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국가 역량을 강화시켜 안 시켜? 시키죠. 들어가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 이거는 리오리엔테이션을 재창조라 그래. 뭐라 한다? 재창조. 그래서 규제보다는 뭐를 여러분들 자유를 강조하고 규제보다는 창조. 그 다음에 통제보다는 뭐더라? 하여간 이제 이 규제보다는 자율, 뭐 통제보다는 뭐 해가지고 이걸 적어보자. 관리 목표에 재설정이라 그래. 뭐란다? 관리 목표의 재설정. 근본적인 목표를 재설계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냐? 세 가지가 아래 전략인데 이 지금 얘기한 이 지문에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업에서 쓰는 전략이야. 여러분들 교재 어딜 잠깐 보냐 하면은 앞으로 잠깐 보자.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10번에 민간 부분의 관리 방식 모방한 데에서 세 번째 줄 또한 아리 전략 중시한다 그런 말 나오죠. 이 아리 전략을 제가 칠판에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건 제가 맨 끝에 뭐래? 관리 목표의 재설정이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했어요? 유무역의 사회 간접적으로의 재구축. 이거 뭐라 했어요? 절차의 재공정화라 그랬고 이를 대표하는 조직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 것? 병렬화시키는 것. 절차의 병렬화시키는 것들 이를 대표한다고 얘기했어요. 요게 좀 중요해요. 요게. 요가 관련된 문제는 출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가 뒤에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맛만 보라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몇 번이에요? 21번 했고 4번 아니야? 22번 정부 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정부 모형이에요. 가장 잘 설명한 거야. 아까 여러분들 좌파적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참여정부 모형 기억났나? 참여정부 모형은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뭐로 파악해? 계층제. 그래서 이걸 평면 조직으로 바꾸자 그랬지. 그러면 4번 나온 거 봐. 공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하위계층 간의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바로 평면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평면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1번과 2번과 뭐 3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이 없고 5번 같은 경우 보자. 5번은 뭐야?
이게 바로 신축적 정부, 연성적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3번은 뭐야? 3번은 시장 조직이 시장 기법과 민간 기법의 도입 아니야. 제가 책임 운영 기관은 민간의 기법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시장 정부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1번은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 2번도 그렇고. 자, 23번 보자. 공통점 아까 묻는 거 아까 여러분들 둘 다 방향 잡는 정부 역할을 중시한다란다? 한다. 그럼 몇 번이에요? 23번에 1번 정부 역할. 관리 역할이 아니다. 정부 역할이야. 관리 역할이 아니라 정부 역할이야. 관리 역할은 차이점이 있어. 관리 역할은 여러분들 아까 기업가를 공공기업가는 뭐야? 신공공관리론이고 조종자는 뭐야? 신국정관리론이고 이건 정부 역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번하고 1번하고 혼동하면 안 돼. 어? 3번에서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리 역할은 공공기업가, 신국정관리론은 조종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24번.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비교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경쟁 협력 나왔고 민영화 민간이타 공동공급 결과 신뢰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 너무 쉽게 나왔네요. 몇 번? 4번 앞뒤가 바뀌었네요. 25번 양자 비교한 것은 옳지 않은 거.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시장 네트워크 결과 신뢰 조종자 공공기업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몇 번? 리을번 일단은 잘못했지. 미음번도 경쟁 협력이 앞뒤가 바뀌었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대로 보자. 한번 보자. 여러분들 거버넌스 이론 두 개의 공통점. 자, 우리 아까 네 가지 형태 얘기했어요. 하나 뭐야? 방향 잡기. 두 번째 정부 실패 극복. 기억나요? 다음 세 번째 공사행정 일원론. 둘 다 뭐를 비판했다? 투입 기능 비판. 됐습니까? 요거 내용 가지고 가시고. 자, 그대로 보자. 신공공관리론 자체는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의 통합을 중시한다. OX. 통합이 아니라 분리. 잘 들어보자.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정책 집행에 국한하여 최소화하자고 한다. 다시 한번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역할을 정책 집행에 국한하여 최소화하자고 한다. X죠. 정책 집행은 어디로 넘겨? 그래서 민간이라 하위계층이나 지방정부죠. 방향 잡기로 국한하자 그랬지. 이게 말장난이야 그것도. 이해했어요? 신공공관리는 정부 역할 뭐예요? 정부 역할. 정부는 뭐 하자? 방향 잡기. 방향 잡기 하는 거고 집행은 어디로 넘기자? 민간이나 하위계층. 근데 만약에 정부 역할을 집행 기능에 국한하자. 그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말이 돼? 집행 기능은 넘기자 그러고서 네 입으로. 집행을 정부가 하자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물어본 게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가이 피터스가 파악한 정부 모형 네 가지 형태 가운데 기존 조직의 문제점, 독점 뭐야? 시장 모형, 계층제, 참여정부 모형, 시독, 참개 기억나? 여러분들 네 가지 가운데 구조개혁 방안을 얘기 안 한 건 뭐예요? 달 내부기재 정부 모형.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결과 과정 가운데 결과 중시하는 건 뭐야? 신공공관리론. 알았습니까? 과정은 신국정관리론. 자, 조직 내 조직 간의 관계. 조직 내는 뭐야? 신공공관리론. 조직 간의 관계. 신국정관리론. 자꾸만 좀 봐두세요 여러분들. 진보주의하고 여러분들 보수주의 가운데 성선설. 진보주의. 자, 물어보자. 적극적 자유. 진보주의. 자, 우리 안 배웠지만 좀 물어보자 여러분들. 종교 교육을 찬성한 거야. 보수주의야, 진보주의야? 진보주의는 종교를 부정해요, 여러분들. 신 자체에 예속된 인간의 노예 상태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 지금 종교 교육을 강조한 건 보수주의야. 알았습니까? 낙태 규제. 기독교 신앙 원리금 다 보수주의야. 낙태 규제.
보수주의지. 여러분들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낙태 뭐 찬성입니까? 낙태 반대합니다. 뭐 그런 거. 근데 이쪽은 낙태를 여러분들 반대하지 않아. 알았지? 뭐 그 정도는 좀 내용 좀 별도로 좀 가져가자. 자, 점심 먹고 자 보자. 우리가 지금 거의 3시간 동안 뭐 갖고 있어? 1시간. 거버넌스. 그러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가지. 그래서 문제를 이제 조금씩 두 문제당 하나씩 풀고 이렇게 내가 좀 유연하게 좀 조절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대신 안 푼 문제는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합니다.